이 동맹 관계를 사실과 다른 가짜 뉴스로 이간질하려고 아주 악의적인 그런 행태를 보였기 때문에 대통령의 그 헌법 수호 그 책임의 일환으로서 부득이한 조치였다고 저는. 네, 윤석열 대통령의 뉴욕 방문 당시 비속어 보도로 촉발된 정부와 언론과의 갈등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MBC 기자 탑승 배제에 이어서 도어 스태핑 중단까지 야당에서는 언론자유특위를 구성해 대응에 나서고 있는데요. 민주당 언론자유특위 소속인 한준호 의원과 함께 관련 이야기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요새 활동이 굉장히 많고 바쁘시죠? 네, 이러저러한 일들을 좀 많이 맡고 있습니다. 네. 네. 오늘 바쁘신데 또 나오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현재 민주당 언론자유대책위에서 활동을 하고 계신데 네. 언론 자유의 주적은 윤석열 정권이다. 민주당에서 이게 강도 높게 문구를 걸었습니다. 네. 현 상황 민주당에서는 어떤 면에서 어떤 점에서 현 정권이 언론 통제를 하고 있고 또 언론 탄압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건가요? 네, 저희 민주당만의 시각은 아닌 것 같고요. 해외 언론이나 하다못해 보수 언론에서조차도 현재 상황에 대해서 심각하게 판단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MBC에 대한 일종의 길들이기, 그리고 민영화에 대한 주장, 그리고 YTN 민영화의 시도, 최근에 있었던 TBS 지원조례 폐지 이런 부분들로 봤을 때. 네. 지난 2007년, 8년 이제 이명박 정권에서 있었던 언론 탄압의 현상들과 굉장히 유사하고 닮아 있다. 제가 지난 한 10여 년간을 겪어보면서 이 사안들에 대해서는 언론 탄압으로 가고 있다라고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것이죠. 네네. 네, 최근 대통령실에 있었던 굵직한 논란, 그 중심에 MBC가 함께 있는데요. 네. 바이든 날리면 논란부터 네. 전용기 탑승 배제 그리고 도어 스태핑 중단까지 이렇게 논란들이 있었습니다. 대통령실과 여당은 이런 결과가 빚어진 건 MBC의 책임이 있고 이게 또 당연한 조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어떤 입장 갖고 계십니까? 네, 항상 문제를 일으키는 거는 대통령실과 대통령 내외분인데 이 문제를 접근해가는 방식에 있어서는 남 탓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중에서 MBC의 상징성과 또 MBC로 인한 학습 효과가 아마도 MBC를 본보기 삼는 게 아닌가라는 판단이 먼저 듭니다. 지난 MB 정권, 이명박 정권 때도 역시 그 정권을 잡았던 초기에 광우병과 관련된 MBC PD수첩 보도로 인해서 초창기 지지율이 10%포인트까지 10%까지 내려간 적이 있었는데 이러한 학습 효과들로 인해서 MBC의 책임 떠넘기기 또는 MBC의 상징성을 위한 본보기 이런 것들이 자행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국세청이 MBC에 520억 원의 추징금을 부과했는데 이유가 세금 탈루 그리고 업무 추진비 현금 지급 이게 이유입니다. MBC가 반박 성명을 냈는데요. 근데 다음은 이제 검찰 수사라는 그런 추측도 나오고 있는데 이 MBC에 대한 국세청의 세무조사 그리고 특위에서는 어떤 점들에 주목을 하고 있는지 들어보겠습니다. 우선은 이러한 행동 자체가 역시 마찬가지 공권력을 이용한 언론 길들이기의 일환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일환의 끝에는 어쨌든 검찰 조사를 통해서 길들이기를 더 진행을 할 것이다 생각이 드는데 먼저 MBC는 국감 대상자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방문진이 받고 비공개로 업무 보고를 하는 형태이긴 하지만 이런 상태에서 국감에서도 드러낼 수 없는 사안들을 가지고 분식회계가 가능할까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두 번째는 여의도 4억의 매각 과정에 있어서 차익에 대한 법인세 누락을 했다라고 하지만 당시에 MBC가 이 4억을 매각하기 위해서 한국 회계 기준이라든지 아니면 국세청에 공식 질의를 했고 답변을 받아낸 사안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말씀하신 부분이 있지만 저희가 일례로 출장비를 지급을 받을 때 현금 또는 호텔에 대한 지역에 따른 비용들이 워낙 비싸기 때문에 현금으로 지급을 받아서 가는 사례들이 있어요. 근데 이 역시도 마찬가지 그에 준하는 내용들을 증빙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국세청을 이용한 공권력 행사
준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 그 YTN 최대 주주 그 한전 KDN이 YTN 지분 매각을 이제 의결을 했고 또 다른 주주 마사회도 이제 매각을 하겠다고 이제 한 상황인데 고민정 그 민주당 이제 그 특위 위원장이 사회적인 합의가 있다면 민영화 자체는 이제 반대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제 언급을 했습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이제 YTN의 이런 이제 매각 상황은 어떤 점이 문제라고 그 민주당에서는 이제 바라보고 있는 걸까요? 뭐 고민정 위원장의 발언과 YTN의 민영화 시도는 저는 좀 약간 별개로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YTN이 가지고 있는 공적 지분 약 14조 5천억 정도 되는 31%의 지분은 그 지분을 공적 자금으로 매입을 할 당시로 돌아가 보면 가장 중요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당시에도 민영화 시도는 있었지만 공적 자금으로 인해서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뭐 이런 말 있죠. 불가근 불가원. 이게 정치권과 언론과의 관계인데 그것이 되지 않을 때는 결국 권한 육착이 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그 KDN의 결정도 상당히 문제가 좀 있다고 판단이 들어요. 왜냐하면 과연 이 YTN을 사갈 수 있는 곳은 뭐 지금 일각에서 돌고 있는 S사를 비롯해서 대기업이 대부분일 텐데 과연 독립성과 공정성이 유지가 될 것인가라는 부분이고, 그리고 한전 KDN 같은 경우에도 회사의 설립 목적의 네 번째 보면은 여기도 역시 YTN으로 인해서 생기는 이 이익에 대해서 관여할 수 있도록 사업 목적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이 결정 자체가 결정을 한 분들이 배임 행위에 해당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결정이 유독 YTN을 민영화해야 되겠다는 생각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고, 지금 YTN이 어쨌든 신뢰도 면에서도 1, 2위를 하고 있는 곳 아니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어쨌든 고민정 위원장의 개인적인 견해를 떠나서 YTN의 민영화가 과연 신뢰도 1, 2위의 언론사가 민영화로 인해서 독립성과 언론의 공정성을 잃어버릴 수 있다라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민영화 관련해서 그 과방위 여당 간사인 박성중 의원이 MBC의 DNA를 바꿔야 한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MBC 민영화도 거론을 이렇게 한 건데요. 사장이 교체가 되는 내년 3월에 그 조직 개편이 필요하다는 언급도 했습니다. 이 발언은 어떻게 들으셨을까요? 저도 같이 그 상임위 활동을 해본 분인데 DNA를 과연 어떤 DNA를 원하시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예전 이명박 정권에서 MBC의 DNA를 교체하고자 시도를 했었죠. 그 결과 많은 일이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많은 그 현직에 있던 분들이 자리를 떠나기도 했었고, 그로 인해서 한 9년, 10년 가까이 핍박을 받았습니다. 박성중 의원의 언론관 자체에 제가 볼 때는 개인적으로 좀 문제가 크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DNA를 바꿔야 된다 만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하나하나 이렇게 답변을 드릴 사안은 아니라고 봅니다. 네네. 좀 아까 이제 YTN 이야기도 했지만 그 민주당이 이제 법률을 개정을 해서 지분 매각을 이제 막겠다는 입장인데 사실 법 개정이 하루 이틀 만에 이루어지는 그 부분이 아니라 쉽지 않아서 매각을 또 이제 저지하는 거 역시 쉬워 보이진 않습니다. 이번에 그 TBS 교통방송 이야기를 또 해볼까 하는데요. 2024년부터 서울시 예산이 이제 끊기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 TBS는 법적 절차를 이제 강구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런데 이제 언론계 내부에서도 TBS 교통방송의 재정이 자립하러 가는 게 옳지 않겠느냐 그런 이야기도 이제 일각에서는 또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TBS 사태 어떤 대안을 또 제시할 수 있을까요? 이것도 일종의 언론 길들이기의 차원으로 보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TBS가 예전에는 그 서울시의 한 본부로 유지를 하다 당시 이제 성경환 그 TBS 본부장에서 최초의 사장이 되신 분 당시에 이제 재단 형태로 이제 분리를 해낸 것 아니겠습니까? 그때도 분리를 해낸 가장 공적 자금을 들여서까지 그렇게 해낸 이유는 어쨌든 언론의 독립성 부분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재정 부분을 건드린다는 것은 언론을 길들이기를 하겠다라는 의도밖에는 되지 않고요. 그중에 일각에서 나오고 있는 이제 상업 광고를 받아서 TBS도 스스로 자립할 수 있게 만들어야 된다. 오래전에 나온 이야기이긴 합니다만 지금 시점에서 꺼내기보단 지금 재정을 끊어서 TBS 길들이는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를 먼저 하고 이후에 TBS가 진정
스스로 독립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은 별개로 논의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좀 시간을 많이 주어야 된다. 뭐 그런 그렇죠. 것도 포함이 되는 건가요? 네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 대통령실과 MBC 갈등에 대해서 여당에선 다른 목소리도 있는데요. 조수진 의원이 그 네. 홍보수석실 대처가 잘못됐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일련의 상황들이 그 언론 통제 논란으로 확산이 된 데에는 네. 참모진들 책임도 크다라는 점에 대해서 어떤 점을 지적할 수 있을까요? 저도 이제 국민소통수석실에서 근무를 해봤지만 지금 대통령실의 홍보수석실을 바라보고 있을 때 과연 이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을 하고 있는가? 예를 들어 MBC 기자와 논쟁을 벌였던 게 대변인이나 홍보수석이 아니라 홍보기획비서관이라는 부분도 그렇고요. 국정홍보나 홍보기획비서관이나 대변인실 이 세 곳이 중점적으로 움직여야 되는 조직인데도 불구하고 지금은 이 기능이 제대로 작동되는가? 일단 대변인실과 홍보수석이 잘 보이질 않습니다. 그래서 조수진 의원의 지적에 대해서는 뭐 제가 어떻게 말씀드리긴 어려우나 대통령실의 홍보수석 실 자체가 제대로 움직이진 않는 건 확실한 것 같습니다. 네. 국회 이제 과방위에서 방송법 개정안을 놓고 이제 또 공방이 이제 네. 또 뜨거운 상황인데요. 근데 지난 2018년에 방송법 개정안에 여야가 합의한 적이 있죠? 그거는 사실관계가 좀 다른데요. 합의한 적은 예. 없습니다. 네. 그렇습니까? 네, 합의한 적이 없고 2018년에 이제 그 회기 종료되면서 이제 파기가 됐고요. 당시에 내놨던 법안 자체는 그 정족수를 좀 변경해서, 그러니까 이사수를 늘려서 숫자를 7대 6으로 바꾸고 과반에서 3분의 2로 바꾸는 내용이 담긴 지금 이제 원내대표를 하고 계시는 네. 박홍근 원내대표의 안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고. 개인의 의견이었습니까? 법안이 나왔었던 겁니다. 법안이 네네. 나왔으나 여야가 합의한 바는 없고요. 아. 당시 야당이었던 민주당에서 내놓았던 법안이고요. 지금 그것이 다시 이제 21대에 와서 21대 상반기에 박성중 의원이 그 안을 그대로 들고 나와서 이제 여야가 바뀐 상황에서 저희에게 다시 제시를 한 건 맞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박홍근 의원이 제시했던 안은 이제 폐기가 됐고요. 네, 폐기가 됐는데 네, 그 안을 그대로 토시하는. 그대로 네. 박성중 의원이 타당인데 네네. 다시 또 갖고 나온 거군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여야 입장에서 봤을 땐, 여당에서 봤을 때는 제대로 된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법은 아니고 네. 약간의 편법이 들어가는 것인데 그때는 이제 의석수 때문에 별 수 없이 그 안을 내놨던 건데 여야가 바뀌고 나고 의석수가 저희 쪽으로 많이 온 상황에서 이제 박성중 의원이 그 안을 다시 꺼내서 들고 나온 것이죠. 네. 네. 그러니까 이게 여야가 이제 그 정권이 네. 바뀔 때마다 네네. 본인이 여당이 되고 또 이제 야당이 될 때마다 네. 공영방송, 이 네네. 방송사에 대한 시각, 네. 또 의견이 좀 입장이 달라진다. 네네. 이런 또 해석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실까요? 공영방송에서 일을 해본 입장에서 공영방송의 지배구조 개선과 관련해서는 완벽한 독립성이 유지가 돼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전 세계적으로는 영국식 방식이나 또 NHK 방식이나 독일 방식 이렇게 세 가지 방식이 있는데 영국이나 NHK 방식은 사실 실패에 가깝고요. 특히 영국의 트러스트 제도는 폐지가 됐죠. 지금 이제 정필모 의원과 제가 내놓은 안인데 이 안은 기본적으로 성공한 독일의 방식을 한국형으로 좀 바꿔놓은 안입니다. 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박성중 의원이 내놓은 안이나 또 전에 저희가 내놓았던 안은 이 부분에서 야당으로서 이 부분을 지키기 위해서 내놨던 약간의 편법이고, 제대로 된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법은 현재 정필모 의원 안을 중심으로 해서 독일에 성공했던, 그러니까 다수의 시민이 참여하는 형태의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법이 맞는 형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서 시민 참여가 그렇죠. 이제 핵심 주 내용이 되는 거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야 즉 정치권이 직접적인 개입을 하지 못하도록 맞는데 그 중심된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 언론 자유와 관련된 활동 외에도 그 네네. 지역구 활동도 엄청 활발하게 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네네. 고양을이 지역구 네네, 맞으시죠? 고양시 서울하고 인접해 있죠. 네, 그 신도심과 구도심 그리고 농촌과 어촌계를 아우르는 좀 특색이 있는 그런 지역인데 네. 특별히 좀 집중을 하고 있는 지역 현안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지 궁금한데요. 저도 두 고양시 주민입니다. 그러신가요? 네. 이사 언제 오셨습니까? 네. 저희 지역이 특히나 이제 북한산에서 행주산성까지 서울과 인접해 있어서
특히 서울시에 기피 시설들이 다량 들어와 있습니다. 뭐 난지물 재생센터부터 시작해서 은평구에 있는 광역자원순환센터 등 그러니까 서울시의 폐기물과 음식물 처리 등이 저희 고양시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피해는 고스란히 고양 시민이 입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해결 문제가 하나 있고요. 뭐 하나 더 말씀을 드린다면 배드타운으로 전락되어 있기 때문에 3기 신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자족 기능을 살려야 되는데 현재로서는 공업용지 물량 등 이렇게 좀 현실적인 방안은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런 방안들을 마련하기 위해서 도지사님도 좀 찾아뵙고 백방으로 좀 뛰고 있는데 좀 정치권에서 어떤 관심을 좀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제 마칠 시간이 됐는데요. 마치기 전에 지금 현재 이제 언론자유특위에서 열심히 활동하고 계시고 올 연말이 이제 한 달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네네, 벌써 그렇게 가장 됐죠. 중점을 두고 지금 이제 의원 활동하고 계시는 그 방점 그 면과 또 마무리하시면서 특별히 언급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부탁드릴까요? 네, 이제 상임위 활동을 제가 이제 국토위에서 요즘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직접 활동을 하다 보니까 그 과방위 활동에서는 가장 중점 뒀던 게 언론의 독립, 과연 제가 정치권으로 와서 언론의 독립에 얼마나 기여를 할 수 있는가. 두 번째는 국토위에서는 민생과 워낙 관련이 많다 보니까 최근에 이제 분양이냐, 공공 분양이냐, 공공 임대냐 가지고 저희가 좀 정치권에 논란이 있는데요. 이 민생과 그 언론의 독립 부분에 있어서 제가 임기의 한 3분의 2 이상이 지금 지나가고 있는데 이 부분은 올해 내에는 좀 작은 성과라도 낼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뉴스앤 파워 인터뷰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의 한준호 의원과 함께 방송사 민영화 시도 등 언론 통제 논란에 대한 입장 그리고 대응책에 대해서 중심으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